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부분 6장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여기는 이제 7장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법. 그러니까 6개의 법령이 있는데 마지막 법령이 됩니다. 그 농지법은 용어 정리만 조금 보시면 돼요. 뭐 체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276페이지 보시면 농지법 체계도라고 하는데 체계도 개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농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죠? 이용한다는 건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럼 개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할 수도 있죠. 그 세 가지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게 바로 농지법에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뭐죠? 개발할 수 있는 거, 보존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가지고 각각 얘기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뼈대 이론 시간에는 농지법 시험 문제 2문제 나와요. 2문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버려도 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버려도 되는 법령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총 6개 법령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감하게 버려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지법인데, 이 농지법은 중개사법령에서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개사법령에서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개사법령에서 공부한 걸 공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농지법 부분에 관한 내용은 용어 정리 정도만 조금 체크해 주셔도 시험 문제에서 보다 한 문제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277페이지 보시죠. 농지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정의가 농지라 함은 우리 전하고 답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 그렇죠?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을 얘기하고, 그 밖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은 뭐죠? 농지라고 보통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뭐가 되면 실제 토지 현상이, 그렇죠?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생물, 우리가 다년생 식물이 있어요. 그걸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년생 생물의 재배지가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다년생 식물이 뭐냐?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전이나 답이나 그러면 과수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과수원도 기본적으로 농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런 법적 지목에 불만하고 이거 아니더라도 실제로 뭐를 하면 경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배를 하면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우리 농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경작이나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량시설 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량하기 위한 시설 부지들, 그러니까 웅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시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시설들도, 그런 시설이 들어간 부지도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작물을 키워서 뭐 하게 돼요? 키울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지, 그렇죠? 버섯 재배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막, 그리고 강의 뭐 이런 것들, 이런 부속시설 등 생산시설 부분도 이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목초, 종묘, 인삼도 우리 다년생 식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약초, 그리고 잔디, 조림용 묘목, 그리고 과수, 뽕나무, 유시수, 생육기간 이전 이상 식물, 그리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도 해당되는데 조심하실 게, 그게요, 조경의 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동주택에 조경이 필수가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 조경을 뭐죠? 가져오기 위해서 땅에다가 심어놔야지만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경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땅은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뭐한다? 농지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 자체는 되는데 그 조경을 목적으로 식재한 거는, 심는 곳의 땅은 뭐죠? 농지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또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른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인 토지는 뭐죠? 이거는 3년 미만이면 거의 안 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농지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밑에 얘 보시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아닌 3년 미만은 농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과 답과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3년 이상으로 하면 뭐가 돼요? 농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3년 미만일 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은 그 자체가 농지이기 때문에 3년 미만이라도 농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배되는 거 동그라미 2번 안 보셔도 되고 3번 초지법. 초자가 뭐냐면 풀초자예요. 풀이 나는 땅이에요. 풀 나는 땅은 왜 우리가 얘기하는가? 풀이 나는 땅이 뭐냐면 이게 그 촉진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 가축이 있죠. 가축들이 풀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법령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초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는 풀이 난 땅은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그거는 이제 가축에 대한 그거에 대한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랬습니다. 기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형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있죠. 당연히 그러면 농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관상용 수목의 묘목일 경우일 때는 농지 맞아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조경 목적으로 식재를 재배했다? 그러면 이 땅은 농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개량시설의 양배수 이 시설 부지도 농지로 본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겠네요. 답은 3번.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참고인데 참고가 아니에요. 시험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농업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농업인? 1번부터 4번까지를 농업인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농지 면적이 얼마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우리가 경작을 하고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의 경작이나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농지를 하기 위한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에서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거나라고 돼 있죠. 그 하거나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 표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뭐냐면 AND가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농업인이 아니고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A만 만족해도 농업인이에요. A를 만족 못하더라도 B만 만족해도 농업인이 돼요. B는 만족 못하더라도 A만 만족해도 농업이 되고 A를 만족 못해도 B만 만족해도 농업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나입니다. 하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면 뭐가 돼요?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중에 며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우리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1년 중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뭐로 보는 거예요? 농업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0일이 나온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90일 부분이 이렇게 봐요.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뭐 계속 360을 계속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12달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9달 정도, 9개월. 9달 정도, 9개월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업은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고 하면 이게 뭐죠? 그 다음 그 씨를 뿌리고 하기 위한 땅을 이렇게 개량하는 작업을 걸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9개월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9개월 중에서 한 달에 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10일 정도 개념으로 평균으로 잡습니다. 이거 날짜가 나온 계기가. 그러면 곱하면 9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은 90일이 되지만 축산업은
축사는 동물을 우리가 가축을 뭐죠? 가축 자체를 기르고 하는 거는 이거는 12달 다 해야 되잖아요. 12개월만 하는 게 아니죠. 12달 다 해요. 근데 한 달을 10일 정도로 본다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120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0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 개념만 아시면 외우기는 편해요. 아, 농업은 풀로 12달 다 하는 게 아니구나. 9달만 하더라.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일 정도. 그래서 90일. 그런데 축산업은 뭐죠? 다 해야죠. 12개월. 그래서 보통 10일 정도로 본다. 2개월. 그래서 120일. 그리고 판매를 하는 수익금 가지고 농업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12개월에다가 하루에 만 원씩 하면 10만 원이죠. 그럼 얼마나요? 120만 원 나와요. 120만 원. 아, 맨 밑에 보시면 판매액이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는 자도 우리 농업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이제 그 축산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그리고 가금. 가금이란 것은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해서 이것도 뭐죠? 이렇게 표시. A, B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해도 농업인, 이거 해도 농업인.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1년 중 며칠? 축산업은 120일 이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농지에 330제곱미터, 330이면 100평이에요. 그럼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그리고 뭐죠?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축산식품령이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있겠죠. 그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른 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도 농업인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에 100평이니까 100평이면 3.3 곱하면 1제곱미터에 330인데 이 330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냐? 비닐하우스 나오죠. 비닐하우스 색깔이 백색이죠. 백색이니까 뭐죠? 백색이니까 100평, 33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위에 1번. 1번은 어떻게 배우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되고 그리고 1년 중에 90일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1000 그리고 뭐죠? 1년에 90일 1190 1000 1년에 90일 됐나요? 1000 농지가 1000 경작하는 거 그리고 1년에 90일 됐죠? 119 그 뒤에 밑에 있는 거는 뭐로 외우면 돼요? 비닐하우스 100색 100평 330제곱미터 됐죠? 그리고 축산업은 12개월 다 하죠. 122 그리고 금액은 12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힘든 게 바로 세 번째 이 가축이에요. 대가축은 크니까 뭐죠? 두 마리밖에 안 되죠. 2두 그리고 중가축은 한 10두 그리고 소가축은 100두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거는 작잖아요. 그러면 가금은 뭐죠? 1천수 꿀벌은 10군에서 뭐 통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외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외우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농업인 중에서 제가 아는 농업인 중에서 대의가 있어요. 대의가 있다고. 농업인 중에서 대의가 있는데 이 대의가 농사를 하다 보니까 뭐죠? 이게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중학교를. 농사 짓는다고 막 엄마 도와주고 부모님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야 될 시기에 못 가고 10년 있다가 중학교를 간 거예요. 10년 있다가. 대의가. 그래서 10년 있다 갔어요. 10년 있다. 지금은 농사 짓고 있어서 되게 잘 되죠. 엄청 많이 버는데, 그게 대의가. 근데 그 시골에는 이름이, 중학교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꿀벌 중학교. 꿀벌 중학교. 꿀벌 중학교에 언제 갔다고요? 10년이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축을 키우는데 소가 웃을 일이죠. 소가 배꼽을 잡고 천천히 웃는 걸 한자성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소가 배꼽을 잡고 뭐죠? 소가 배꼽을 잡고 가축들이 천천히 웃는다. 그래서 소백가천이라고 합니다. 이 소백가천이 뜻이 뭐냐면 소가 배꼽을 잡고 그죠? 가축들이과 함께 천천히 웃는다고 그래서 소백가천입니다. 그렇죠? 소가 배꼽을 잡고, 이 배꼽 아닌가요? 배꼽을 잡고 천천히 웃는다고 해서 소백가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이가 꿀벌 중학교에 10년 지나서 갔으니까 소가 웃을리잖아요. 소, 백, 가, 천이라고. 대이가 꿀벌 중학교에 10년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소, 백, 가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가축은 몇 마리? 2마리, 이두. 꿀벌은 10,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은 1000. 됐나요? 퍼펙트.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거의 다 외우신 거예요.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8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농집 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꿀벌 중학교에 언제 들어갔어요? 10년 있다가. 맞죠? 사육한 자는 농업인 되네요. 가천, 소백 가천이다. 가천, 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하는 자는 1번이죠. 안 되죠. 그 다음에 1년 중에 100일을 축산하면 12달 다 해야 돼요. 120일. 그리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한 달 10만 원씩 하면 12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농지에 3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는 100세기죠. 100평이니까 330 이상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278페이지에 농지의 소유가 나오고 279에 너가 소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디 가서? 그렇죠. 기본과정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용어 정리해서 두 가지가 빠졌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암기장 4번에 나와 있어요. 농업법인이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얼마?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을 우리 농업법인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두 군데. 그리고 위탁경영이란 뭐냐면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뭐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에 전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만 해도 괜찮아요. 일부만을 위탁을 해도 그 농업 경영을 해도 위탁 경영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27일 시험에 나왔던 거 종합적인 문제 풀어볼게요.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물의 일부만을 해도 우리는 위탁경영으로 해당하잖아요. 맞네요. 소가축, 소백 가천이다. 소백, 소는 100두 이상 해야지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1년 중에 축산하면 120일 이상이면 돼요. 맞네요. 그래서 2번 맞는 겁니다. 농업인. 농업인. 그렇죠? 그 다음에 넌 농업인. 그리고 농지는 우리 1,190이죠.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맞네요. 1년 중에 농업은 9달 정도, 90일 돼야 되는데 90일 부분에 대해서 안 되지만 앞부분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더 맞죠. 4번 인삼재배지가 바로 뭐죠? 우리 그 다능생 식물. 그렇죠? 인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얼마?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여러분 전 자체는 상관없이 뭐가 돼요? 농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리고 답 가수원은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부분 맞고 5번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가수원이 여러분들 과수원이면 농지 돼요 안 돼요? 되죠. 뭔 소리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에서 암기하셔야 될 사항 정리할게요. 우리 4번은 정리했으니까 1번, 2번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까지만. 농지란 정답 또 뭐 있어요? 과수원. 그렇죠. 과수원.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능생 식물의 재배지 뭐 있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니, 가수원, 가수원이 가수, 뽕나무, 유시수, 이방이 뭐 있고 조경 또는 관상류 수목인데 조경 목적으로 식자한 것은 X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웅둥이를 양, 배수, 시설, 수로, 농로, 제방, 부지도 농지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에 설치되는 축산이나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부분도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되죠? 세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있죠.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풀초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그리고 가소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얼마?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됐나요?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농업인이나 넌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지가 얼마? 1190.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 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여기까지. 이래도 농업인. 그리고 1년 중에 농업은 그죠? 9달 정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농지에 얼마? 고정식 옹신한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100세기죠. 그럼 면적 얼마야? 그렇죠. 얼마? 33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그리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량생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농업인이라 보고, 그리고 데이 그리고 뭐죠? 중학교 같죠? 꿀벌 중학교가 10년. 그래서 10. 여기 꿀벌도 10. 그렇죠? 그리고 뭐죠? 소백가천이라. 꿀벌 10이죠. 그렇죠? 그리고 1년 중에 이거나 여기까지 해도 우리 농업인. 그리고 1년 중에 뭐죠? 며칠? 축사람은 계속 12달, 120일. 종사하는 자.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12달에서 한 달에 10만 원,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는가. 그렇죠?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지. 12달 해서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농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 중에서 8주차 수업, 마지막 수업이죠. 오늘 이거 내용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습하실 거는 이 주택법의 분류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되죠. 크게 나눠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뭐에 따라서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 공적 자금을 100%를 가지고 하게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국민주택이 되고, 그 다음 민간업체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뭐죠? 민영주택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어떻게 돼요? 단다다공, 그렇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에요. 근데 공간은 주택법에서는 X, 공동주택의 종류 다세대 영기, 다세대 영,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죠?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 층? 중학교 3학년 이하, 등치도 이제 660 이하, 다가고 층수 고3 이하, 바닥면적 합계 똑같습니다. 660 이하. 고3 몇 살이죠? 19살, 19세대. 그렇죠? 공동주택 다세대 영기, 그 중에서 아파트, 다세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는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파트는 어디 살아요? 아파트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5개층 이상. 다세대 주택 어떻게 돼요? 대학교,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는 똑같아요. 등치가 660 이하. 그리고 연립주택은 똑같은 대학생이 연합을 했으니까 4개층 이하죠. 4학년이에요, 4학년. 그런데 연합을 했으니까 등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660 초과예요. 이것만 초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퍼펙트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됐죠? 이렇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정리했고, 그러면 뼈대 이론 시간은, 기초 이론 시간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기본 이론 들어갑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이론 들어갈 거고요. 기본 이론 들어갈 때 알아두셔야 할 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6개 법령이 있는데 1, 2월 달에는 6개 법령을 퍼펙트하게 다 하긴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요. 하루의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주로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국토계획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토계획법하고 그리고 1, 2월 달에는 그리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이 세 가지를 퍼펙트하게 정리할 겁니다. 1, 2월 달에. 그리고 나머지 법령은 우리 입문과정에 했던 것처럼 기초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다시 하지 않았던 법령 중에 주택법과 건축법과 농지법이죠. 이 세 개를 퍼펙트하게 하면서 국토계획법은 중요하잖아요. 국토계획법을 한 번 더 정리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했던 두 개의 법령은 뭐 기초적인 부분만 좀 체크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분산하도록 할 겁니다. 아니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1, 2월 달, 3, 4월 달 중에서 1, 2월 달만 들어도 5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요. 3, 4월 달만 들어도 50점 이상은 나오는 구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테니까 가능하시면 두 개 다 들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게요. 시작할 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뼈대 이론 8주 동안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뼈대 이론 잡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 이 체계도 특강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면서 따로 하는데 여러분은 너무 잘하신 거 훌륭하게.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기본 과정도 꼭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